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마스터님 감사합니다. 나 참. 예. 네. 자, 오늘도 네. 좋으시겠습니다. 물 건너온 이야기 주십니까? 그럼요. 저거?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저- 저건 드립시다. 지난번 것도 드리기로 했어요. 진짜로. 딱 어예진 소장 찍어서 찍어서 온 거. 드립시다. 제가 가서 막 주장했지. 아. 이거 오해준 선생님 찍어서 왔는데 이거를 그냥 꿀꺽하면 안 된다. 김프로 형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김프랑 밑에 있는 거. 직원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네. 아무튼 어쨌든 어서 네. 오십시오. 잘 찾아다가 드리겠습니다. 주마스터님. 걱정하지 이건 마십시오. 저희가 만약에 그거 못 찾아오면 안승찬 대표가 자기 사비라도 내겠습니다. 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네,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예. 기사 화면부터 보시죠. 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이죠. 예, 91세로 타계했다. 이런 소식들 국내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외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가디언에 지금 이런 보고 계시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외에서는 사랑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혐오스러운 분열을 일으킨 인물 미하일 고르바초프. 집에서는 괄시받고 밖에 나가서는 착한 인기가 아빠. 많은 그런 분열된 평가를 받는 인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는 보도되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색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봤으면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예. 이 기사 서두를 보면 지금 제가 형광펜 표시를 해놨는데 예. 그쪽에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고르바초프는 마지막 날까지 워싱턴, 파리, 런던에서 사랑과 축하를 받았지만 그의 개혁이 불러일으킨 뭐 동요, 혼란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많은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 그러니까 개방 정책. 개방 정책은 이전에 러시아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자유를 줬죠. 줬는데 네.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통치는 그에 따른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 뭐 이런 거를 기록될 것이다. 이걸 네. 맛보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예. 고르바초프가 한 일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왜 뭐- 자기 나라에서는 미움받는가?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네.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뭐 나중에 보실 우리 뭐 MZ 세대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그 소련의 지도자가 됐을 때 네.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미국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뭐 미국이 뭐 급격한 그 군비를 좀 증강하고 있으면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전투기 2대를 샀답니다. 그러면 뭐야? 우리도 야, 우리 묶어 더블로 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출이 많았던 시기거든요. 이때 고르바초프가 내세운 두 가지 주요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레스트로이카, 네. 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이걸 위해서는 글라스노스트, 개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주요 정책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도 강화를 해요. 근데 이때 그래서 처음으로 인민대표회의에서 자유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냉전 시대를 종결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근데 당시 이제 그 고르바초프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우리가 핵 미사일 생산을 좀 제한하자. 아니면 외교 관계를 좀 재개해보자. 뭐 이런 논의도 좀 했고요. 그리고 미사일 배치를 좀 제한해보자 하는 네. 그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맺으면서 예. 그 두 국가가 추후에는
미국과 뭐 저기 러시아가 미사일 한 2,500여 개를 폐기하는 일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좀씩 줄이자. 네,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저기 사진을 가져왔는데 예. 이게 지금 사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사인하는 장면이고 예. 그 다음에 서로 요거는 감축한다는 거죠. 네, 요 사진은 고르바초프가 레이건을 만났을 때 나눈 대화를 지금 아마 워싱턴 포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벽돌을 몇 정 쌓았습니다라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얘기를 하니까 살짝 미소를 띄우며 예. 말했다. 어? 그랬더니 레이건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습니다라고 답하는 이 대화가 굉장히 기록적으로 남아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고르바초프가 외쳤던 페레스토르로이카 네. 예, 그 개혁은 결국에는 봤을 때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다음에 독일의 통일, 그다음에 소련의 해체, 그다음에 동유럽 지역의 그 구소련 국가들의 독립으로 이렇게 쫙 네. 이어지게 돼요. 미국 예. 입장에서는 진짜 안아주고 싶은 소련 지도자. 그렇죠. 노벨 그래서 평화상도 받았죠. 노벨 평화상 받죠 이걸로. 그래서 그런 행보 때문에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굉장히 고르바초프를 안아주고 싶고 환영을 하지만 이제 그러다가 91년 크리스마스 이브였나요? 소련이 네. 해체가 되면서 예. 고르바초프도 본인도 내려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의 사망 소식에 대해서 서방 언론들이 어떤 기사들을 어떤 헤드라인을 잡고 내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예. 우리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네. 요걸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워싱턴 포스트인데 20세기의 방향을 바꾼 고르바초프 91세의 사망. 아, 굉장히 우호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인데 미하일 고르바초프 러시아를 거의 민주주의로 만든 사람. 그다음에 요거는 냉전의 종식을 도운 자본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 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이 고르바초프 사망에 반응하다. 네, 여기 제가 형광펜 친 부분을 보시면 네. 글로벌 리더이자 헌신적인 다자주의자이자 지칠 줄 모르는 평화 옹호자 이렇게 야, 극찬을 했네. 반응을 한다. 어. 예, 그런 제목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걸프 뉴스인데요. 로이터. 걸프 뉴스? 네, 걸프 뉴스입니다. 걸프 뉴스가 로이터의 뉴스를 그냥 가져와서 네. 링크만 시켜놓은. 아, 네, 로이터 네. 뉴스. 네. 예.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지도자들도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추모하는 글을 많이 올리는데 네. 뭐 아직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도 트위터에다가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보여준 그의 용기와 청렴함에 항상 감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소련의 그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있죠. 여전히 네. 그런 사람들 뭐 일부 러시아의 강경파들은 고르바초프를 뭐라 그러면 제국의 파괴자다. 어떻게 이렇게. 만든 소련인데 소련인데 그렇지. 네. 뭐 그럴 수는 있겠네. 그래서- 소련이 네 거냐? 이 설문조사도 한번 한 게 있어요. 예. 지난 2021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 러시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아. 지난 세기에 가장 인기 없는 러시아의 지도자다 이렇게 꼽혔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까도 예.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한 그 소련의 빠른 붕괴가 네. 어쨌든 경제 상황을 좀 극심하게 안 좋게 만들었고 또 무질서를 일으켰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를 냈다. 그렇게 건 보기 있겠죠. 때문에 네. 상대적인 그래서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상대적 효과를 또 보이는 거예요. 푸틴 같은 어떤 권력자이자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런 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 사람. 그렇지 이런 지도자여야지. 이런 상대적 효과를 줘서 러시아 안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푸틴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이게 하는 고르바초프가 망친 소련, 푸틴이 되찾는. 뭐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되는 효과를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언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을까 네. 하고 좀 러시아의 몇 언론사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예. 굉장히 뭐 뻔하죠 뭐. 드라이하게 뭐 사망했다 라고 그냥 한다거나 사망했다. 아니면 또 일부는 굉장히 또 특집으로 막 영상도 만들고 하면서 그의 삶을 굉장히 기념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언론도 있었는데 화면을 보시죠. 네. 편집국장이 휴가 가시는 모양. 화면을 보면 이거는 지금 진짜 드라이하게 썼네. 예, 위에는. 타스라고 그 러시아 최대 국영 통신사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91세로 사망했다. 학년 91세로 사망. 네. 그냥 딱 그거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푸틴이 그냥 애도했다. 굉장히 깊은 애도를 보냈다. 끝. 여기가 메인 화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로시스카야 가제타라고 뭐 RGRU라고 하는 러시아 정부 기관지예요. 예. 근데 이게 딱 그 메인 화면인데 여기 딱 하나 뭐라고 쓴 겁니까 이게? 이렇게 뭐 그 러시아어로. 사망했다. 뭐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오랜 뭐 질병으로 사망했다. 뭐 이런. 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언제 태어나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설명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다지 뭐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 거기에 뭘 대해서 더해요? 치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드라이하게 예. 예, 써놓은 기사였고요. 이 지금 일부 러시아 강경파 중에 그 우크라이나 그 동부에 분리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좀 리더급인 사람이 뭐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고르바초프는 영원한 수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배신자다.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배신자라고 네, 아예. 배신자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친러시아계고 네, 친러시아는 거기에서 이제 분리하려고 분리주의자들. 푸틴이면서 네.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그 소셜 미디어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고르바초프가 집권할 당시에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보도를 제대로 안 했다. 보도를 제대로 안 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방사능에 노출됐다. 이거를 굉장히 기억을 하고 비난하는 글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또 요 화면을 보시면 같은 러시아 언론이지만 지금 이즈베스티아라고 러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종합 일간지거든요. 예. 여기는 지금 오른편에 보시면 영상도 만들어서 방송도 내보내고 예.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요 기사는 이제 업적과 뭐 삶을 돌아보는 기사. 그리고 전반적인 톤이 멋있게 나온 사진을 실었어. 그렇죠. 그래서 고르바초프에 대한 어떤 그 정치인들, 각계 관료들이 고르바초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회고하십니까?라는 걸 다 받아가지고 쓴 기사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는 악당이 아니었다. 전형적인 남부의 러시아 남자였다. 야. 네, 뭐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러시아 내에서도 그러니까 엇갈리는 거군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갈립니다. 그런 그 고르바초프의 업적에 대해서 예. 하는 평가가 다른 거죠. 네. 2%가 91세에 사망한다면 네. 언더스탠딩 시청자들은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지금 모여 계신 한 6천 명을 네. 인터뷰를 하면 네. 훌륭하다고 평가하겠죠. 좀 까칠하긴 했으나. 그랬을까요? 어. 어떤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2%에 대해서. 말 못하면 3초간 동공 흔들림. 야, 그걸 참아 어떻게 말해? 야, 알겠습니다. 어 소장님의 본심을 확실히 알았네. 좋은 분이었다. 그게 끝? 뭐야? 멋진 분이었다. 진짜 회복이 안 되는구나. 예. 이게 계속 이어가 보죠. 러시아가 예.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해서 소련 체제가 붕괴됐잖아요. 사실은 붕괴되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본주의로 가는 그 과정에서 공산당의 그 관료들이 공기업을 다 하나씩 가져가서 재벌이 된. 그래서 그 러시아 내부에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그 무슨 테크노크라트라고 하던데 각 공산당에 있던 원래 공산주의 그 관료들이 네. 무너지면 이제 다 해체하고 자유롭게 시장 경제로 가야 되는데 다 하나씩 무너지고 그게 우리로 치면 삼성, SK, LG 같은 회사들이 다 된 거예요. 국영 기업을 이른바 그 뭐라고 하냐 올리가르키 라는 러시아 신흥 재벌들이 다 나눠 가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의 러시아의 경제 체제가 만들어져서 그거에 대한 이렇게 할 거면 왜 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확 무너져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독재 국가가 무너지는 과정에선 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만의 사실 특수성은 아닌데 불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푸틴이 깊은 애도를 보냈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푸틴과도 조금 뭐 복잡한 관계였어요. 네. 푸틴이 그 소련의 종말을 가지고 금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2016년에 그 푸틴이 대선에 나왔을 때
진보의 장애물이다 뭐 이렇게 네. 비판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굉장히 신경전이 최근까지도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네, 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거를 간단하게 요거 하나도 더 보여드리면 화면을 예. 보시면 이거는 이건? 고르바초프가 2016년에 BBC와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 네. 이렇게 서방 미디어하고 인터뷰한 게 굉장히 드문 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했냐면 뭐 어쨌든 뭐 나는 내전을 피하고 싶고 우리는 잘 가고 있었다. 근데 당신은 핵을 포함한 무기가 넘쳐나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 분열하고 또 힘겨루게 하는 거를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나나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내고 했지. 음. 내가 괜히 욕심 결론적으로- 부렸으면 소련도 또 내전 들어왔어. 그거 읽고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네. 물러나는 것이 나에게는 승리였다. 이렇게 멋있는 말이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Stepping down was my victory. 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 요거까지. 인터뷰를 보면 진짜 고르비가 평화주의자 같은 느낌은 드네요. 진짜. 그럼.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많은 고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비롯해서 뭐 서방 언론들을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고 예.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으로 돼 있지만 또 러시아 그 홈그라운드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갈리고 있다라는 점을 또 알려드리려고. 하필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네, 맞아요. 뭐 그렇겠죠. 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네. 많은 뭐 중요한 인물들이 예. 이 고비고비일 때 항전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다소 굴욕적인 굴복을 선택했던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러나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꼭 비겁해서 그랬겠냐? 아니면 나야 어디로 피난 가면 그만이고 나야 살 수 있지만 내가 항전을 선택했을 때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당신들은 생각해봤어? 뭐 이런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 고민할 게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멋진 마무리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니케이 아시아 기사인데 대만 얘기예요. 대만의 지금 잦은 정전 사태로 기술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다. 여기 밑에 작은 걸 보면 뭐 2달 동안 수십 건의 정전으로 인해서 인프라의 불안정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좋아하시는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대만은 전기가 문제야. 네. 큰일이야. 정말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아, 난 모르겠다 정말. 이런 기사입니다. 네. 뉘앙스가.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니까 좀 재미가 없다. 대만은 네. 전기 저거 큰일이다 저거. 자꾸 네. 정전돼서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저거. 예. 그런 기사다. 네. 그 봐요. 내가 끝. 다 그 시나리오가 있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뭐 네. 들어 왜 저런 얘기가 나왔느냐. 네, 이게 니케이 아시아에서 올해 네. 여름에 7월, 8월 이 2달 동안 대만에서 크고 작은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1000가구 이상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정전만 해도 무려 22번이나 있었대요. 야. 올해? 많기도 네, 많. 7월, 8월이요. 예. 아 7월 8월 2달간? 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꼴로 큰 정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이 원래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올해 유독 더 심한데 예. 그 이유는 더운 날씨 때문에 전선 변압기에 오작동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 그런 건 또 아니래요. 지난주에 대만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가오슝에서 또 정전이 크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오슝의 정전 이유? 네. 그걸 어떻게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죠. 저희가 모르는 게 없는 분들 설비가 낡아서. 정전의 이유? 정말 황당한 이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굉장히 황당한 이유인데 뭡니까? 다람쥐와 흰 개미가 케이블을 물어뜯어서 가끔 그런 이런 그럴 수도 많죠. 있긴 있는데. 네. 근데 왜 하필 다람쥐였을까? 그렇습니다. 다람쥐. 그 생각엔 그건 알 수 없다고 생각해. 그 물어뜯은 다람쥐가 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까? 그렇지. 알 수 없잖아. 그냥 다람쥐인지 둘러댄 거 적재인지 아닙니까? 뭔지. 그냥 그 대만의 전기회사에서 심지어 개미는 어. 그건 알 수 없다 정말. 억울하다 다람쥐와 흰개미. 어쨌든 네. 어쨌든 이 당시에는 네. 이
반도체 제조 회사라든지 그런 곳에는 영향이 없었대요. 근데 다만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전자산업이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정전이 잦으면 어쩌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다는 게 이 뉴스의 요점입니다. 네, 근데 사실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이 그렇다고 뭐 정전 피해를 적게 받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 2020년 12월에 그 대만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한 1시간 동안 정전이 있었거든요. 네. 1시간 동안 정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디램 공급이 네. 10%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엄청 취약합니다. 정전 일어나면 그 중간에 만들던 걸 다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체 발전기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체 맞아요. 발전기도 쓰고. 네, 맞아요. 그래,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 자체 발전기 써요. 맞아요. 아, 자체 발전기 써서 써요. 괜찮았다. 네, 다른 근데 대만에 그럼에도 있는 반도체 불구하고 회사들은. 자체 발전기를 쓰기는 하지만 네. 이게 그 자체 발전기라는 게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막 와도 공장 입구까지만 이렇게 전기를 보내주고 그 안에서는 한전에서는 입구까지만 하고. 그렇죠. 예. 그 안에서는 그 회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반도체 회사들은 반도체 만드는 데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전력 설비들의 점검이 좀 부실하다 그래요. 대만의 회사들. 네, 그런 전력 아, 회사, 아. 반도체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대만이 뭐 전자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거 정말 큰일이다. 네. 이런 기사가 있죠. 근데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네. 이 대만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대만은 전기의 양은 충분하대요. 근데 문제는 음.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 중간에 끊기느냐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은- 연속성 품질이 문제다. 네, 전기가 한국은 모자랄 때만 끊는데 음. 대만 전기는 남는데 자꾸 뭐 줄이 끊어진다든지 뭐 변압기가 고장 난다든지 다람쥐가 갉아먹는다든지 네.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다람쥐가 잘못했네. 다람쥐가 잘못했어요. 다람쥐 자꾸 웃겨. 예. 그리고 이제 재생 에너지들도 문제다. 이런 얘기도 네. 합니다.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화력 발전보다 전압이 들쭉날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거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친환경 발전을 하면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의 빈도는 줄어드는 중이다. 2012년에는 1년에 2만 1,000번의 정전이 있었는데 2만 1,000번이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4,800번밖에 없었어. 많이 좋아졌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약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전문가는 본인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면서 네. 원래 대만은 전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나라다. 당연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근데 고압 변전기 증설이 필요한데 대만은 그 사람들이 안 사는 시골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드물다 보니까 변전기를 새로운 곳에 설치를 하려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문제는 있겠네. 네, 그래서 새로 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전기가 있는 곳에 증설을 막 덕지 더덕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나는 거다. 예.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도 사실 이런 거 할 때 반대가 많아서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최준영 박사님 한 분 나오셔서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반대. 그 위에 사실 고압전기 지나가는 걸 누가 사실 찬성하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는 동네는 그 내신 성적 하나씩 올려줘야 돼. 아예. 아예. 그러니까. 이게 대만 에너지의 한 12% 정도가 예. 그 국내 생산 연료, 그 재생 에너지로 한대요. 아니면 원자력 발전. 네. 예, 근데 이 한 연구 기관에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이 섬의 주요 취약점이 전력 공급으로 발전량이 많고 그 수입 액화천연가스 이제 LNG, LNG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또 보면 전기의 한 37%가 가스에서 생산이 됐대요. 네.
근데 대만에 이 원자력 발전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지막 남은 원자력 발전소가 2025년에 폐쇄할 예정이다. 아, 거기도 탈원전이구나.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비율을 한 50%까지 좀 높이려고는 하는데 네. 만약에 LNG 수입이 또 중단이 되면 그 발전 능력이 또 떨어질 거다. 예.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대만이 멈추면 반도체가 너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대만은 전기의 98%를 석유, 석탄, 가스 만드는데 이게 또 전량 수입이다 보니까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전기 요금이 특히 산업용은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게 돼 있다 들었어요. 예. 그래도 안정적인 편. 네. 그나마 2만 뭐 4천 원만 하더라도 왜냐면 그 나라든 자꾸 외국에 공장 유치해야 되잖아요. 네 전기요금 싸게 해주는 나라인데 나라인데 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전이 없긴 없는 거네. 많이. 우리 꽤 품질은 상대적으로는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예. 대만이 전기라도 좋아야지. 대만은 그것 빼면 뭐 카스테라? 대만은 다람쥐가 문제네. 폭력적인 다람쥐. 네. 네. 알겠습니다. 전기 좀 잘 만들자.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걱정이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 표지 기사거든요. 러시아 제재가 효과가 있긴 한 거냐? 이런 기사입니다. 네. 뭐 대단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없지만 표지가 멋있네요. 네, 새로운 경제 전쟁 시대에서의 교훈 뭐 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저거 미리 써놓고 휴가 간 것 같아. 이코노미스트 기자들도 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 이맘때쯤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새로운 분쟁의 시대는 더 이상 제재가 잘 통하지 않는다. 달러와 반도체만으로는 누구도 침략, 전쟁에 맞설 수 없다. 네, 더 이상 서방 국가들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달러 제재를 했는데 달러 결제를 못하도록 하는 사실은 막강한 제재라고 했는데 총으로 안 싸우고 이런저런 경제와 제재로 했는데 법으로 제재했는데 러시아가 다 피어가더라. 역시 싸움은 말로 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거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전쟁 얘기 한번 또 하면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미디어들의 시선이 좀 바뀌었다. 그런 예. 얘기 제가 하나 기사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는 이 제재로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다음에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국가들은 어떨 것 같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우리가 러시아가 너무 제재에 대해서 강했으면 이게 앞으로 그걸 겁내하겠느냐 과연 다음 러시아 혹은 엑스 러시아 다음 차례들이 포스트 러시아 같은 맞아요. 나라들이 그래서 아까 이프로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군사력을 이용한 제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타격을 주는 게 뭘까? 진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게 뭘까? 고민한 결과 21세기에서는 경제 핵심인 금융과 어떤 기술 공급망 그런 네트워크를 자신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이걸로 제재를 하는데 네. 그게 그렇게 러시아에게 바로 효과를 주지 못했다, 안 먹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GDP가 2022년에 한 6%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3월에 많은 사람들이 한 15%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오히려 올해 경상수지 흑자 낼 것으로 보이면서 에너지 판매 너무 잘 돼가지고 러시아가 석유의 부를 되찾아 서방을 혼란에 빠뜨렸다. 석유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도대체 러시아 석유를 안 사쓰기로 우리 하지 않았어요? 불매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어? 네. 근데 요게 지금 그 무역 수지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거는 줄어드는데 러시아 수입은 못 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거는 막 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원유 그 판매량도 있는데 제가 그 그래프를 이제 추가를 못 했는데
판매량을 보면 변화가 없어요. 판매량에는. 예. 다만 이제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버는 돈이 많은 조금 거예요. 낮아도 네. 매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됐다. 그렇죠. 아.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판매량은 변화가 없다고. 근데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석유 안 사다 쓰잖아 요즘에. 유럽도 많이 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줄어든 만큼 인도가 늘었고 음. 유럽이 줄어든 만큼 중동이 는 거예요. 아, 중동은 왜 중동과 인도에서 사서 러시아 합니까? 석유를 사고 있어요? 중동은 조금 의외인데 중동은 자기네 나라 석유를 캐서 쓰는 것보다 네. 이제 그거는 팔고 러시아산 석유를 사다가 쓰는 게 좀 싸게 먹힌대요. 그래서 그 러시아산 석유를 사다가 자국의 발전소를 돌리는 데 쓴다고 합니다. 야, 좀 이상한 나라일세. 분식집 직원들이 네. 라면 배달 시켜 먹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저희도 싸. 진짜 이상한 나라. 길 건너서 분식집에서 시켜 먹으면 싸. 그렇게 됐대. 와. 아, 자기네 나라 석유는 팔고 네. 비싼 값에 팔리니까 네. 러시아 석유는 반값에 조금이라도 싸게 팔리니까. 그냥 네. 그거 사다 쓴다. 예. 그래도 뭐 기사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러시아는 고립이 될 거다. 그렇게 고립을 3년이고. 근데 3년에서 5년 여기서 결함이 있다. 네. 이 시차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들은 이 자원을 이렇게 총동원을 해가지고 초반에 이런 타격을 흡수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얘기를 이 기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방이 어떤 독점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도 결론적으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 네. 타격이 안 간다. 그래서 이거 시차가 굉장히 큰 결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다 아시겠지만 금수 조치가 잘 시행이 안 되잖아요. 하자 하는데 이게 할 거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유럽이 제일 말 안 듣고 있잖아요. 유럽이. 군인들이 그렇죠. 영국 이코노미스트 거의 뭐 한 세계 GDP 한 40% 차지하는 국가들이 한 100여 개국인데 예.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딱 러시아를 고립시켜야 되는데 네. 손을 안 되니까. 잡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남의 일이니까. 쉽진 않네. 그래서 이 기사 말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서방 제재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또 중국에게도 할 수 있는 제재일 거 아니에요. 예. 뭐 은행 폐쇄하고 외화 압류하고 뭐 비슷한 시스템 식으로 하겠죠. 막고 음. 그러나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잘 중국도 버텨날 것이다. 절대 붕괴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중국이 그 서방 국가의 전자제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예. 의약품 이런 거를 수출하는데 이걸 끊어서 월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게 하는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안 만들고 수출 안 하면 우리가 손해고 네. 러시아도 수출 안 하면 우리가 손해고. 네. 그래서 이 독재 국가들이 요즘에 이 러시아의 제재를 보면서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변화와 현실에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연구를 하고 있대요. 우리의 의존도를 높이게 만들자. 제재 전쟁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번에 러시아를 보니까 우리도 제재 어떻게 나중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그렇군요.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마틴 유님이 음. 이런 러시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음. 대만 다람쥐를 보내자. 그럼 한 번에 해결된다. 그 다람쥐. 와.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와. 센스에 정말 감탄을 합니다. 추워서 안 돼. 주워서 다 죽어. 러시아는 용병이 추워서 안 돼? 아, 안 돼. 대만 다람쥐는 따뜻해야 살 수 있어.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혹시 만약 코리아를 제재를 하면 네. 세계인들이 뭐가 불편해질까요? 우리는 너네 그러면 반도체. BTS 안 보내? 뭐 야, 이런 BTS도 큰일 큰일이죠. 난다. 뭘까요? 네. BTS도 큰일이고. 그러니까. 김치 안 판다. 김치는 안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라면만 팔고 김치 안 팔면 막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라면도 안 팔면 아니요. 되는데. 러시아는 김치 라면에다가 마요네즈를 넣어서 먹어요. 거기는 항상 어우. 도시락 그 사발면에다가 마요네즈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아우. 다들 특히 그 김치랑 먹는 건 우리나라의 스타일이고. 네. 방법이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 BTS를 안 보내는 게 가장 큰 무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3탄까지만 만들어 놓고 4탄 안 야 준다. 진짜 괴롭겠다. 진짜 괴롭겠네. 어떻게 해요? 제재를 풀 거야? 아니면 4탄을 포기할 거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예. 네. 뭐 하나 또 하나만 없어요? 더 보죠. 하나만 그럼 재밌는 걸로 한번
예. 보죠. 초코파이 수출 금지가 있네. 야, 야. 이거 진짜 괴롭겠다. 네, 마지막 기사는 이게 지금 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인데요. 네. 지금 물 위기가 한창인데 물이 부족한데 너는 왜 잔디밭을 여적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잔디밭이 혼나고 있어요? 잔디밭이 혼나고 있습니다. 왜? 이게 1870년대, 예. 188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그 미국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의 요소라고 하면 그게 바로 잔디밭이었어요. 마당의 잔디밭. 그렇습니다. 그게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왜? 근데 왜? 왜냐하면 이 기원이 잔디의 기원이 옛날에 프랑스 궁전들 있잖아요. 네. 궁전들이 정원에 잔디를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잔디는 사실 밟지도 잘 못해, 밟으면 죽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예. 아주 정돈된 정원의 상징이 예쁘지. 잔디라서 우리도 각 집안에 프랑스 정원처럼 잔디를 깔 수 있다. 그래서 맞아요. 마치 부유함의 상징처럼. 우리로 맞습니다. 치면 뭐 비단옷 자개장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잔디밭이 쌀밥에 말씀하신 국 게 있고. 정확하게 맞는 게 미국인들에게 잔디밭의 그 상징 1870년대쯤에 잔디밭 하면 규율 이런 거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래요. 근데 사실 잔디밭이 있으면 되게 피곤한 게 그거 매주 이렇게 깎아줘야 돼요. 깎아줘야 되고. 그리고 막 스프링클러 돌려가지고 물도 줘야 그치. 돼요. 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 중에 그 책의 한 구절이 소개가 되는데 그 책 이름이 잔디 미국 집착의 역사라는 책의 한 구절이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왜 권력과 특권의 상징이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좀 재밌어요. 미국 잔디밭은 남자들이 대자연과의 패권을 다투기 위해 전쟁 도구인 잔디깎기 기계와 화학 물질을 사용한다. 너무 그래서- 크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권력의 상징이다. 뭐 네. 이런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집이나 풍경을 둘 다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잔디를 사다가 그럼. 심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계속 지속이 됐죠. 그렇기도 하고 정원에다가 예. 길러봐야 못 먹는 식물을 기른다는 건 그냥 그 자체가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땅 있으면 감자 심고 난리 나. 그렇지. 고추 심고. 상추 심고 그렇지. 그런 거 해야지. 그거 먹어야지. 언제 그런 걸 심고 있어? 잔디는 그냥 업무용 메신저로만 쓰는 겁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들의 메신저 잔디. 잔디. 그거면 되지. 뭘 그렇게 잔디를 심어.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 그 새로운 유행이 미국에서 돌고 있는데 네. 잔디밭이 너무 정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도 없고 그다음에 뭐 가뭄으로 지금 물이 부족한 곳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데 네. 그 거기다 물 스프링클 뿌리고 있어. 그 아까운 물을 거기다가 뿌려? 이게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매일 조경에 쓰이는 물의 양이 90억 갤런이래요. 이게 한 340억 리터 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틱톡이나 SNS 상에서 자신의 잔디밭 있죠. 예. 자신의 잔디밭을 메워서 야생 꽃이라든지 야생 식물을 심는 잡초 심는 거. 네, 심는 자라는 이른바 홈 내셔널 파크를 만든다. 국립공원. 관리 안 한다. 네. 그냥 심어 놓는다. 왜냐면 그런 야생 꽃 이런 거는 씨앗을 따로 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물어오기도 비는 하고. 냅두면 비만 오면 되니까. 되고 물 안 줘도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해시태그도 no run, 뭐 anti run 이렇게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캡처를 한 거거든요. 예. 이랬던 잔디밭을 메워서 이렇게 저것도 운치 있네. 네.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간단히 이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사람은 지금 갈아엎는 거예요. 잔디를 야 이게 언제적 1880년대 얘기냐 지금 2022년인데 마당 갈아엎어서 농장 토마토 심고. 네, 토마토 심고 옥수수 심고 그렇지. 이렇게. 이게 한국식이지. 네. 그렇지. 왜 우리 아직까지도 풀을 키우고 앉아 그렇지. 있어? 2022년에 저 앞줄에다 깻잎 심으면 딱 맞네. 네 그러고 있고 지금 맞네요. 비슷한 기사가 점점 한국의 마당과 비슷해지고 비슷한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나왔는데 네. 영국에서는 호스로 물을 주는 게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지금은 영국에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영국 정부가 나서서 여러분 하루에 머리 한 번만 감으세요.
두 번 감지 마세요. 물이 없어서 네, 물이 부족해서 가뭄이 계속 있으니까 머리를 2번씩 감나 봅니다. 한 번만 감으면 되지. 두 번씩 감지 않나요? 머리 2번씩 감아요? 아, 이제 두 분들은 머리 빠지면 안 되니까 한 번씩 감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원에서 호스로 물 뿌리는 것도 금지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영국식 정원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로 어떤 관계 시절이 필요가 없는 예. 야생 화단으로 대체를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예. 아 영국 가고 싶다. 네. 야생 화단으로 이렇게 대체를 와.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기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폭염도 있고 음. 뭐 갑자기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열과 냉각에 적합한 식물들로 통합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야생꽃 같이 비 많이 안 오고 더위에도 잘 견뎌내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2분 정도 방송이 멈췄다고. 야생 화단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다람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잘 나오고 있다고요? 다람쥐가 그새 여기도 나타났어? 잠깐 긁다 갔어. 근데 죄송합니다. 별로 재밌는 얘기 안 했어요. 잠깐 네. 멈췄던 때 그 잔디 심지 말라고. 잠깐 멈췄던 때 왠지 머리 감지 말라고 했던 머리 것 같은데 하루에 영국 사람들은 하루에 머리를 2번씩 감는답니다. 두 번씩 감지 말라고 한답니다. 한 번만 감으라고. 저 별걸 다 간섭해. 출근하지 말라 그러면 알아서 안 감는데 그걸 왜 머리 재택근무하면.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잔디 안 심는 잔디가 미움받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야생화로 바뀌고. 네, 야생 식물을 네. 알아서 자랄 수 있는 풀로 바꾸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영국의 정원 정원이 바뀌고 있다는 보고 얘기까지. 싶은데 미국의 잔디도 좀 보고 싶고 미국의 정원도 점점 한국식이 돼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고르바초프 추모식에도 좀 가고 싶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네. 자, 채팅창 그동안 무슨 일 있었나요? 채팅창 저희도 잠깐 못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5분 넘게 안 나왔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5분 다시 할까요 그럼?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똑같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네. 들으신 거 얘기하시면 바로 네. 그 다음부터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잔디 미국 주택의 잔디밭을 다 갈아엎고 갈아엎고 새로운 야생 식물 물 안 줘도 상추, 되는 식물 토마토, 오이 이런 거 그런 심고 걸로 있답니다. 심고 네. 있는 트렌드가 요즘에 심고 나오고 있다. 있다. 왜냐하면 잔디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물이 없고 가뭄이 많아지니까 네. 예, 그게 지금 아깝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 그래서 어. 갈아엎는 게 SNS 상에서 잔디밭 갈아엎는 그게 동영상도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잠깐 트렌드 유행인 것 같다. 요즘 트렌드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도 물이 부족해서 머리를 하루에 한 번만 감으라고 했고 네. 그래서 영국도 정원이 유명한 그 영국이 아. 우리나라 한국의 마당처럼 아. 깻잎 심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네. 됐죠? 그런 얘기 했어요? 네. 별거 아니었지? 딱딱 그 얘기 정말 진짜라니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정말.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더 재밌지도 않았어요. 딱 요만큼이었어. 잔디 대신 야생화를 키우니까 그것도 예쁘네. 예쁘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도 하고. 했고, 예. 뭐 그런 있었나? 얘기였습니다. 러시아 라면에 마요네즈 짜먹는 건 들으셨죠? 여기까지 했죠? 그렇게 들어. 거기까지 한 거야. 잔디 사진이 나오면서부터 안 나왔대요. 아, 그럼 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얘기해 준 게 답니다. 네. 네. 다시 보시면 진짜 똑같이 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해서 집에 갈 시간이 됐고 예. 내일 또 출근하면 나 바로 인사. 5시에 우리 또 뭐 하죠? 그렇죠. 내일 5시에도 아주 내일 5시에는 추석 선물의 세계. 아주 재밌는 걸로. 요즘 추석에요. 네. 선물이 네. 트렌드가 굉장히 또 달라지고 있대요. 그래서 추석 선물을 실제로 준비하고 하는 네. 전문가분한테 추석 선물 상황은 어떤지 그거 좀 들으면 나도 올해 어떤 걸로 골라야 되겠다. 이미 늦었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습니까? 추석 선물 지금 고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겠네. 평생을 선물을 받기만 해서. 예,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